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이나믹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키네틱스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F는 MA를 다뤄봐서 저번 시간에는 조금 쉽긴 했는데,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회전 운동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조금 트리키할 수 있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회전 운동을 다루는 게 일단 적분도 많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회전을 다루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오늘 수업을 잘 집중을 해줘야 그 차근차근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잘 개념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커트하고 질문을 해주면서 저도 오늘 수업 내용을 열심히 보다가 보려고 했는데 오전에 회의가 계속 잡혀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조금 횡설수설 할 수는 있겠다 정도. 그리고 숙제가 수요일까지 냈나요? 잘 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인데, 보통은 다들 주에 마감에 몇 시간 전에 막 몰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2학년이니까 2학년 때부터 습관을 미리미리 하는 것을 만들어둬서 숙제가 나오자마자 그냥 끝내버리고 주말에 내세요. 수요일 날 나오면은 목금에 끝내버리고 주말에 노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말에 숙제하려고 하다가 숙제 안 되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도지도 못하면서 놀기도 애매하게 놀고 숙제도 애매하게 하고 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밤새면서 숙제하지 마시고 그 숙제 폴리시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3일? 왜 이렇게 결석이 많죠? 좋아. 숙제 폴리시 자체는 어, 네. 지각은 3일까지 봐주고요. 하루당 마이너스 10%씩 채점을 할 테니까. 지금 아무도 제출을 안 했잖아요.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조금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 미리 시작을 해야 이게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우리가 리니어 모멘텀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리니어 모멘텀을 P로 썼었고, P는 MV 벡터로 써가지고, 속도와 같은 방향에다가 그냥 질량이 추가된 텀이었어요. 이거는 속도 자체에서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움직임을 얼마만큼 우리가 속도를 바꾸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얘를 멈추려고 할 때 얼마만큼의 힘이 드냐 정도의 매저였다면, 앵귤러 모멘텀은 그 각 회전 운동을 얼마만큼 멈추는데 힘이 드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회전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기준 포인트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 B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앵귤러 모멘텀을 H라고 쓸게요. 이 H는 벡터이고 포인트를 B를 기준으로 하게 해서 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H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원점에서 B까지의 벡터를 RB라고 하고 어떠한 P점에서의 파티클이 있다고 합시다. 이 파티클이 어떠한 형태의 트레적체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트레적체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V 벡터가 있겠죠. 운동량은 이쪽으로 생기는 걸 테고. 그랬을 때 이
기준에서 P를 바라보는 벡터는 RBP라고 합시다.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RBP. O에서 P를 바라보는 벡터는 RP 즉 RBP 벡터는 RB 더하기 RBP가 RP가 되잖아요. RB 벡터에다가 RBP를 더하면 RP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노테이션 쓰면 B에다가 BP가 이어지면 P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넘겨주면 얘는 RP 벡터 마이너스 RP 벡터로 하는 벡터, 이 RBP 벡터에다가 외적으로 운동량을 곱한 게 앵귤러 모멘텀이 됩니다. 즉, 다시 쓰면 벡터로 썼을 때 MVP. 그럼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니얼 모멘텀에서 리니얼 모멘텀의 미분한가의 MV를 미분한 거라서 이게 결국 M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MA는 힘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니어 모멘텀에서 변화량을 조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량을 조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앵귤러 모멘텀이 변하는지. 이를 미분을 하면 그대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외곽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나하나씩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미분, 크로스,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 그럼 RBP 벡터의 미분을 해야 되는데 RBP 벡터는 RP-RB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주면 RP를 미분한 거 빼기 RB를 미분한 거죠. 근데 RP를 미분한 건 VP. 여기에서 RP의 벡터는 P의 움직임, B는 레퍼런스 포인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앵글러 모멘텀 자체가 B로 정의가 되는 거고 이 B 자체가 움직이는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파티클 자체도 바뀔 수가 있는. 그래 각자의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가 RBP의 다시기 때문에 이 RBP의 닷은 VP 마이너스 VP 곱하기 M 곱하기 얘는 RBP 얘도 M이 바뀔 수도 있고 VP도 바뀔 수가 있는데 M이 컨스턴트 매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스턴트 매스라고 하니까. 그럼 VP만 미분을 하면은 이 운동량의 변화는 결국 힘이 됩니다. 그럼 외적의 특성상 얘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VP에다가 VP를 그대로 외적을 한 것은 0이 되죠. 가- 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얘가네들이 90도가 되면은 A 크로스 B 벡터는 A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의 특징이 있어서 A와 B가 같은 방향이면은 얘 자체가 0이 되는 거고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그때의 벡터 외적 크로스의 방향은 A와 B의 각자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손 법칙 써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VP 벡터와 VP 벡터를 외적한 것은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VB 벡터 곱하기 M VP 벡터가 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RBP 벡터 곱하기 그는 가운동량의 아니 그 체인지 더하기 VB 곱하기 MVP가 되는데 얘는 다시 좀 크게 써서 운동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R 벡터 크로스 F를 우리는 토크 혹은 모멘트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음, 토크는 가군동량 보전의 아니 가군동량 변화량의 VB 곱하기 VB 크로스 P 벡터 얘가 약간 어 폴스에 대응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리니어 모션에서는 폴스에 따라서 뭐 어셀러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면은 회전 운동에서는 토크에 따라서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질량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체의 힘의 합은 리조차트 폴스의 합은 운동량 보전 운동량의 체인지 자꾸 보전이라고 말씀하네 운동량의 체인지에 해당이 되지만 네트워크 여기에 회전에 대응되는 여기서도 여러 가지의 토크가 작용할 수가 있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표현이 될 텐데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각 운동량의 체인지가 아니라
게다가 추가적인 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계 유도 과정에서는 그냥 우리가 가분동량 보존을 정의를 했고 그냥 거기를 미분한 거밖에 안 돼요. 미분을 했는데 VP와 VP는 외적당해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사라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식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MA, 토크는 뭐 이식이면은 웬만해서 또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문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얘네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면 좋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적인 상황. 에서는 VP가 0이죠. 팔티클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 자체가 0이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 가운동량 HB는 속도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RBP 곱하기 MVP니까 여기 하나 씁시다. HB는 RBP 플러스 MVP. VP가 0 자체이기 때문에 각 운동량도 0이 됩니다. 각 운동량이 0이 되니까 각 운동량의 변화량도 0이 되고, 운동량 자체도 0이고, 그런 측면에서 각 운동량의 아, 토크는 각 운동량의 변화량 더하기 VB 곱하기 P 벡터였는데 P도 0이고 HB의 닷도 0이기 때문에 토크도 0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내 토크가 0이라는 거의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정적인 상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토크들의 총합이 사라져서 0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토크도 벡터죠. 두 번째 경우 B가 고정되어 있거나 B와 P가 평행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가분동량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파티클이 트레저페리를 따라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 운동량은 RBP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RBP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운동량이 증가해요. 무슨 말이냐? 이 B, 레퍼런스 포인트는 이 파티클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RB는 어떤 포인트를 찍더라도 저희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티클은 어떠한 XYZ 코디네이트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RBP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RBP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RBP가 되는 거잖아요. 속도 자체의 움직임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RBP의 크기가 곱해져가지고 가운동량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 얘는 가운동량 자체가 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것 자체가 과정을 보면.
실제로 얘 운동량이 뭔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얘 운동량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운동량의 관점에서 레퍼런스 포인트에 의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각 운동량이 훨씬 더 커요. 이 RBP가 여기 그냥 RB가 파티클이랑 완전히 똑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각 운동량은 0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각 운동량이 이렇게 어떠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메저라서 얘를 어디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보는 관점을 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곳에서 서서 얘 포인트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때 각 운동량을 따지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택시나 B와 P가 뭐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인다, 패러럴하게 움직인다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의 각 운동량은 이 두 식이 있는데 토크에 대해서 식이 있고 근데 포인트 B가 픽스가 됐다는 것은 뭐죠? velocity VB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토크는 HB 닷 더하기 VB 크로스 P인데 이 VB가 0이 돼요. 여기에서 토크는 보면은 각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VB가 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패러럴하다고 하자. 패러럴하다고 하면은 그 방향이 같기 때문에 패러럴한 상황에서도 VB와 P 벡터가 패러럴한 상황에서도 VB 크로스 P는 0이 되어서 같은 토크는 HB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뭐 약간 설명했던 것을 말로 정리한 건데 결국 여기 어떠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어플라이드 토크는 힘이 토크가 외부에서 적용되고 있을 때 얘네들은 앵귤러 모멘텀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꾸는 관점에서 이 바꾸는 토크가 앵귤러 모멘텀을 바꾸는 거 더하기 이 VP 크로스 P 운동량 벨로시티 그러니까 보고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 B의 속도에다가 팔티클의 운동량을 크로스한 값까지 섞여 있는데 이게 굉장히 따지기 복잡하니까 우리는 관찰하는 지점을 픽스하도록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물론 패러럴한 경우에서도 얘가 사라지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웬만해서는 내 포인트 B를 픽스를 해가지고 이 운동량을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포인트 B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도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B를 잘 최대한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야 운동량이나 가운동량, 아니, 운동하는 모션을 분석하기가 쉬워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금 더 간단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B를 잘 선택을 했어요. B가 픽스드 포인트거나 P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티클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속도에 따라서 패러럴하게 B를 셋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토크는 가운동량의 그 변화량이 되었죠. 그랬을 때 토크가 0이라고 하면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토크가 0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크가 0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가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 되니까 가운동량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되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R 곱하기 운동량 MVP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식이 복잡했지만 오늘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예제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식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합시다. 아하하. 뭐 3D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보다 2D에서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어떤 평면이 있어요. 평면에서의 팔티클이 움직임이 있다고 합시다. 이 팔티클이 어떠한 줄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줄의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이 R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라기보다는 탄성이 있는 뭐 고무줄. 여기에서 속도 VP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M이고 여기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세타의 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탑뷰에서 본다고 하면 레퍼런스 포인트 B가 있고 여기에서의 팔티클이 세타고 여기에 속도가 VP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 세타에서의 팔티클이 나왔으니까 포인트 B에서 이 방향으로 우리는 폴라 코디네이트 ER 벡터와 이 세타 벡터로 코디네이트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각 운동량은 RBP 플러스 운동에서 이 팔티클이 P라고 했을 때 이 팔티클이 P인 거와 운동량의 P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잘 차이를 보시고 그럼 이 RBP는 이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했으면은 여기에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크기는 R이고 방향은 ER 벡터의 방향이 P는 M 곱하기 M에다가 VP 벡터인데 이 VP는 폴라 코디네이터로서 어, 어떻게 쓰죠?
칼테시안에서는 당연히 VP의 X, E의 X, VP의 Y, E의 Y 이렇게 쓸 텐데 콜라콜리네트에서는 알테타로 식이 나왔잖아요. 그 식이 뭐였죠? R 방향으로는 알닷, 세타 방향으로는 알스타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주면 R, ER부터 M, 알닷, 알스타닷, 이세타 로 콜라 콜디네이트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크로스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크로스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해줘야 되는 것은 이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즉, R이 두 개가 있어서 MR 제곱 세타 닷에 2R 벡터 크로스 2세타 벡터의 방향이 생겨요. 그럼 여기가 2R 벡터였고 이게 2세타 벡터였으면은 이쪽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 엄지손가락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2의 Z라고 할까요? MR 속 세타 닷 2의 Z 방향 2의 Z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각 운동량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투지에서 어떤 파티클이 임의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걔의 각 운동량은 이 평면에서 위로 나오는 수직인 방향의 이 Z 방향으로 MR제곱 세타 각 제 크기의 각 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각 운동량이고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것은 이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토크 타우가 파티클에 적용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가군동량을 보는 B, 포인트 B는 픽스를 시켜놨어요. 그 픽스된 기준에서 R이 이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럼 픽스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토크가 가군동량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 폴라 콜디네이트 상에서 토크는 mr 제곱 세타 닷 EZ의 시간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매스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R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세타 닷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고 2의 Z 방향은 미분을 하면은 어차피 2의 Z방향은 크기가 그 방향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2와 R과 2의 세타는 바뀌더라도 얘 세타에 따라서 2의 R과 2의 세타는 폴라 콜디네이트에서 바뀌더라도 걔네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 이 플레인에 대해서 수직한 위로 나오는 2의 Z 벡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해줘봤자 어차피 0이 되고 그럼 MR 제곱 세타 닷을 미분을 했을 때 얘는 뭐 세타를 먼저 미분하면 MR제곱 세타 2 닷. 그 다음에 R을 미분하면 2MR R을 한 번 미분하고 R 닷 세타 닷이 2의 Z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리고 토크는 또 R 크로스 F라서 이 토크의 크기는 결국 R 크로스 F니까 F는 어떠한 형태의 세타에 대해서의 가속도니까 얘는 MA 스타 R 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크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식이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에서 조금 이 식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싶은데 실제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뭔가 실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팔티클을 보면은 이 알이 뭔가 고무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길어날 수도 있지만 뭐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얘가 어떠한 고정값이라고 합시다. 리지드한 바디든 뭐 줄이든 그런다고 하면은 R 다시 0이 돼서 그 R 다시 0일 때 이 항이 없어져서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토크는 MR 제곱 세타 2다. 방향은 Z 방향. 가계 관점에서의 가속도이고 F는 MA의 관점에서 F는 X에 대해서 X의 수다신 거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얘는 세타의 수대에다가 어떠한 값이 곱해졌는데 그게 MR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국 M에 대응되는 게 MR 제곱이잖아요. 얘를 그래서 IB라고 하고 그 어떤 이 MR 제곱은 결국 픽스드 포인트 B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IB라고 하고 토크는 IB 세타트다 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I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간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F는 MA에서 가속도 질량이 힘이 되는 거고 토크는 I 세타 투사를 알파라고도 많이 쓰는데 x 다시 x v a로 쓰는 것처럼 세타 세타 투닷을 세타 오메가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 관점에서 f는 ma가 토크는 I 알파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성립하냐? 픽스드 R에 대해서 픽스드 B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이 포인트도 벨로시티가 0이 돼야지 0이라고 가정을 해야지 이 관성 모멘트의 정의에서 여기에 VP 곱하기 원래는 VB 곱하기 P벡터가 있었는데 얘가 사라지는 거고 픽스드 B에 대해서 얘가 사라졌고 픽스드 R에 대해서 얘가 사라져서 토크는 IB 스타트다 라는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관성 모멘트라고 불러요. 관성 모멘트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결국 다 똑같은 개념이었으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자체는 이걸로 끝났죠. HB와 HB의 미분한 값으로 끝나는데 그 2D 경우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완성 모멘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훨씬 더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완성 모멘트가 나오게 된 경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군 동량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제들을 보면서 봅시다. 음, 결국 우리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이큐에이션을 쓰고 싶은 건데, 간단한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간단한 가정에서 우리가 뭔가, 어, 물체를 손에 매달고 줄로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돌려요. 뭘 돌릴 만한 게 있으려나? 돌멩이를 줄에 매달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하늘에서 돌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중력이 작용하겠지만 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뭐 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가 우리가 뭔가 플레인이 있다고 하고 플레인 위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힘이 공기 저항력이 발생을 해요. V별로 V의 속도로 얘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그의 V의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 포스가 작용을 하죠. 여기에 드래그 포스는 속도의 방향의 반대로 마이너스 KV,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마이너스 KV 제곱에 비례해 주지만 마이너스 KV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이랬을 때 속도에 따라서 점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할 텐데 그게 어떻게 감소를 하냐? 그리고 이게 R이 유지가 되잖아요. 일정한 줄로 연결을 해놓고 돌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회전각 속도가 생길 텐데 이 회전 속도가 얼마만큼 주냐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토크는 WP 크로스 F에서 F는 이 방향으로 정확하게 속도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KV만큼 작용을 하고 얘는 R 벡터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가 마이너스 RKV로 볼 수가 있어요. R에다가 크로스 F를 이쪽으로 했으면 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해서 2의 Z 방향인데 마이너스 2의 Z 방향으로 감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V는 R오메가 마이너스 K R제곱 오메가 세타다 스로 크기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픽스드 포인트에서 토크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얘는 각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고, 각 운동량의 변화량은 아까 썼듯이 mr 제곱 세타 투닷 2의 z 방향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식이죠. mr 제곱 세타 투닷. 그럼 이 두 식이 같기 때문에 방향도 어차피 같고, 그럼 정리를 해주면 r이 사라져서 세타 투닷은 세타 투닷 더하기 m분의 k 세타 닷은 0. 이러한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식에 대해서 뭐 x 더하기 x 다시 x는 0. 뭐 이걸 풀면은 x는 어떠한 식으로 제너럴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수학, 공업수학 이런 수업에서 배웠을 거라고 믿는데 얘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든 게 우리는 끝이고 이 자체 세타에 대해서 제너럴한 솔루션을 풀면은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구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이 결국 ODE를 만드는 얘를 ODE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ODE는 대표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EO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퀄 모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ODE를 풀고 세타에 대해서 답을 알아내가지고 세타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돌멩이가 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냐. 시간에 따른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쓰고 OD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문제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OD를 만들면 됩니다. 또 대표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펜듈럼의 모션이 있어요. 천장에다가 줄을 매달려서 매트를 걸고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mg가 작용을 하고 텐션 F가 작용을 합니다. 속도는 줄이 매달려져 있어서 여기에 줄에 90도로 VP가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여기서는 뭐 드래그 폴스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세타에 관해서 제대로 된 뭐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이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폴스랑 힘을 정해가지고 뭐 어설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그 순간순간의 벨로시티, 순간순간의 어설레이션을 만들어낸 건데 벨로시티나 어설레이션을 그러니까 뭐 세타나 세타 자, 세타 투닷을 시간에 따라서 제너럴한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지? 풀려면은 이런 이와 같은 ODE를 만들어냅니다. ODE를 만든다는 것은 세타 투닷 플러스 뭐 세타 닷 플러스 뭐 세타는 0.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내면은 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ODE를 푸는 방식에 따라서 세타는 어떻게 된다. 2의 익스포넨셜한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한 모델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 기준점, 픽스드 포인트를 B라고 보고 B에서 봤을 때의 토크를 보는 건데
이 벡터가 R이니까 R에다가 텐션, 토크라는 것은 같은 방향이라서 R 벡터는 이쪽이고 토크는 반대 방향이라서 그러니까 뭐 같은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R 크로스 토크는 텐션은 0이 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는 mg밖에 없어요. 전체 토크는 R 크로스 mg가 있는데 얘는 픽스드 포인트 B에 대해서 각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볼 수가 있고 각운동량의 변화량은 m 아까 썼지만 m 여기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mr 제곱 세타 투닷 그럼 이 r 벡터에 대해서 mg의 r 크로스 mg는 여기가 r 벡터면은 여기에 수직인 mg에 대해서 수직인 항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r 크로스 mg는 rmg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mg를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이게 mg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를 90도로 만들면은 여기도 90도. 그럼 여기가 세타죠. 이 방향이 mg 사인 세타. 이 방향이 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mg 사인 세타에다가 mg 코사인 세타 벡터를 더해서 mg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r 크로스 mg는 크기 자체가 mgr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타가 커지는 방향으로 세타의 크기가 이렇게 세타라고 정의를 하면 세타가 커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mgr 사인 세타가 mr 스퀘어 세타 투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세타 투닷은 mr 없어져서 r분의 g 사인 세타는 이건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모션 오브 이퀘이션이 되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되고 얘를 풀어내면은 세타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간에 따른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세타 투닷과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제너럴하게 풀기가 좀 어려운 형태의 방정식이고 얘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사인 세타는 근사를 했을 때 세타 마이너스 300분의 세타 3승 플러스 100분의 세타 5승 이게 무한히 형태로 만들어지는 근사식이 만들어지거든요. 폴리노미얼 근사를 했을 때 이때 세타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가정을 하면 사인 세타는 얘는 다 고차원의 항이라서 0으로 근사를 해서 사인 세타는 세타의 근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세타 투닷은 r분의 g 세타는 0. 그럼 얘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서 세컨드 오더 ODE라서 제너럴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뭐 이것을 힘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군동량을 배웠으니까 가군동량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의 분자의 제너럴 움직임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인데, 조금 더 그냥 쉬운 것만 간단하게 몇 개를 해봅시다. 이거는 수식적인 이해를 조금만 더 넘어서 간단한 예제인데, 보통 가운동량을 배우다 보면은 이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딨지? 자, 우리가 재밌는 교수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회전 체어 가져와가지고 실험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얘가 회전 체어에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고, 어떠한 질량 매스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질량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M을 팔로 가까이 끌어당겨요. 그럼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군동량 보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조금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속도가 움직이고 있는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얘 R이 작아지면은 가군동량 보전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도 그렇고요.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 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얘의 다리를 쫙 폈을 때 랄지 R이잖아요. 랄지 R일 때는 각속도가 적다가 얘가 몸을 웅크려서 다리를 접으면 순간 속도가 확확확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각속도를 빨리 증가시키는 게 이 가군동량 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자전거 바퀴를 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전거 바퀴에 속도를 냈고 얘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얘를 돌리는 순간 회전 얘는 결국 자전거 바퀴와 사람이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았잖아요. 외부에서 토크를 주지 않았어요. 토크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바퀴를 지금 위에서 아래로 돌리죠. 위에서 아래로 돌리고 기울이면 이렇게 기울였으니까 이쪽으로 돌잖아요. 그럼 바퀴는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서 가군동량 보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재밌는 실험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군동량 분선이 어떻게 일어나냐? 매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R의 길이로 뻗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회전이 오메가로 돕니다. 우리가 앵글러 벨로시티가 처음에 오메가였고 R 제로였다고 했을 때 이 R 제로를 뭐 R을 늘리든 줄이든 R로 변화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오메가가 변하냐?
여기에서는 익스터널 폴스가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크가 픽스드 B에 대해서 VB는 0이라고 하고 토크는 그럼 가운동량의 조전인데 얘는 0이에요. 즉 HB는 컨스턴트하죠. 그 관점에서 HB는 아까 했던 시프트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MR제곱 스ታት 세타닷 2의 Z가 이 컨스탄트합니다. 그럼 M이 일정하고 이게 오메가니까 R대로 제곱 오메가 제로는 R제곱 오메가 바뀌는 오메가는 R제곱분의 R제곱 제곱 원래 오메가 제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0가 R0보다 R이 가까워졌다. R이 작아졌다. 라고 하면 이게 커진 만큼 R이 R보다 작아지면 이게 커진 만큼 오메가가 증가하는 거고 배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는 감소가 되겠죠. 마지막 이런 게 어떻게 다이나믹스 시스템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냐? 뭐 자동차나 자전거나 브레이크를 보통 밟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자전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짚고 있는 핸들에 브레이크가 있고 걔네들이 자전거에 바퀴에 연결돼 있어서 얘를 이렇게 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퀴 자체가 고무를 조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힘을 가해서 마찰력으로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추게 되는 브레이크의 위치가 자전거 바퀴에서의 가장 넓은 레디우스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바퀴를 굴리는 힘 자체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토크의 영향이 여기에서 발로 주는 토크의 영향은 더 작고 손으로 줬을 때 토크에 주는 영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프릭션을 통해서 토크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주고 있는 폴스는 조금 더 지지대에서 멀리 줍니다. 이 폴스를 누르면 폴스를 눌렀을 때 그 원판에 작용되는 힘이 조금 더 작은 짧은 L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원판에 대해서도 large R, small R이 있을 때 large R에 대해서 토크가 작용하는 게 small R에 대해서 원래 작용해야 되는 힘이랑 평행을 이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자체가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움직이지 않게 되려면 힘의 평형을 이뤄야 되는데 힘의 평형을 얻기 위해서는 F 곱하기 large L이 N 곱하기 small L. 그래서 L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작은 L에 대해서 F에 비해서 이 수직 항력 N이 더 커지게 됩니다. 수직 항력은 실제 우리가 주는 힘보다 크게 되고 이 수직 항력에 비례하게 프릭션 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디스크가 있을 때 디스크에 작용하는 토크는 여기에서의 텐션이라고 하면 이 텐션은 스몰 R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이 프릭션은 large R에 대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지는 힘은 더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즉, U의 R분의 R, R분의
얘는 이거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뭐 지렛대 원리 같은 것처럼 점점 힘을 누적해가지고 작은 힘으로도 핸들 브레이크는 여기 손에서 이렇게 단순히 누른 힘인데 그걸로도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원리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조금 어차피 같은 의미라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